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매크로 지표 건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CPI가 있고 PPI도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큰 이벤트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자, 9월 8일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1억 5,6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600만원 선을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지난 주말 동안 지금까지 계속 600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XRP는 뭔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대표적인 코인들 뭐 솔라나는 꽤 강한 흐름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 거래량, 거래 금액이 좀 많은 알트들은 지금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 뭐 좀 지루했죠? 별게 없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보면은 일봉으로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11만 달러 선 부분 있잖아요. 11만 달러 라인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요 초록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과 11만 달러가 겹치잖아요. 지금 겹치는 요 부분을 살짝 깼다가 얼마 전에 지금은 다시 위로 살짝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사수하느냐 아니면은 밀리느냐,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지표 건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CPI가 있고 또 PPI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런 하락이 이쯤에서 버티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2만 달러를 초과 돌파하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금리를 내리려다가 또 동결하는 거 아니야? 그 물가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하려면 뭐 되게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빠졌는데 들어가 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여러 미국의 기업들이 또 신규로 매수하는 케이스도 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 방어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살짝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5,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 이 정도 그냥 하락폭은 신고가를 찍어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기업에서 이더리움 또 사재기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솔라나로도 좀 사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알트의 대장들, 상위권에 있는 알트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마치 무슨 순서를 기다리는 양 그렇게 조금 돌아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반응이 없었나, 뭐 별 것도 없고 미국 증시도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움직임이 그래도 불안했잖아.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괜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괜히 열려 있어 가지고 안 맞아도 되는 거 첫 두둑에 맞고. 근데 이번 주말은 뭔가 어떤 느낌이었어? 포근한 느낌이었다. 왠지 좀 포근한 주말이지 않았습니까? 별게 없었어. 이슈도 없고 뭐 하락도 없고 변동도 없고 그렇다고 상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요 근래 들어서 최고로 좀 조용한 주말을 우리 코인러들이 보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조용하게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음 주에 또 꽤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뭐가 있어? PPI가 있다. 그게 언제예요? 9월 10일, 11일 이렇게 이틀간 이 발표가 되네요. 근데 요게 다 예상치, 이제껏 그랬지만 이제 인플레 지표들은 예상치 안에서 다 잡혀가는 모습이라서 뭐 크게 변동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뭐 예측치를 많이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지난달 지지난달 이 물가지수들이 올라서 변동을 준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런데 자, 요게 만약에 PPI와 CPI가 특별한 상이 없다면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나? 미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17일 뭐 18일 현지 시간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 금리 결정이 요때 특별함이 없다면 아마도 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인하한다는 확률이 90% 이상이죠. 거의 다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다 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있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가 갑자기 막 PPI, CPI가 예상치보다 졸라 상회한 거지. 그거 조금 상회하고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상회해가지고 또 파월이 그러면 안 되는데 물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지표가 이거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금리 내릴 상황이 아닌데 물가 너무 오르는데 이 경기 침체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10일하고 11일 요 지표 발표가 예상치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요게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면은 무난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이런 의견들이 많죠. 자, 모두가 인하한다고 하는데 코인이 오를 것이냐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냐 이미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다 시장에 선반영 됐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알 수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투자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가격이 뭐야 내려간 경우도 있었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뭐 며칠 이렇게 막 흔들린 적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근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인하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긴 방향을 보면은 대부분 투자시장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당장 인하했다고 안 오르네 이럴 게 아니라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조금 분위기 눈치 보다가 며칠 있다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다 동결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동결 이랬는데 또 어땠어? 에이 시장은 동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오르잖아 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팍 이렇게 조금 뒤늦게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야 비트코인 현물 ETF도 뭐 막상 통과되니까 어떻게 했어? 에이 쭉 오르다가 다음날 다시 쭉 빠졌잖아. 그러더니 어떻게 돼? 한 달, 두 달 또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또 쭉 천천히 좀 오르는 그리고 많이 오르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죠. 그래서 뭔가가 발표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가자 막 이런 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쨌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뭐가 사라져? 걱정이 일단 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또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이 일단 없어진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 아이씨 이번에 또 동결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인하했네? 그러면 인하를 확실하게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한번 진입해볼까? 요런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 투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오케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매수해도 되겠다 라고 신규 진입자들이 기다렸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야 매도하려는 사람은 막상 줄어들겠죠? 왜? 금리 인하했으니까 앞으로 시장 좋아질 거니까 좀 더 가겠네. 오케이 나는 홀딩 하겠어. 그런데 새로 살려고 했는데 금리가 인하했네. 가격 더 안 떨어지겠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네.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향성은 늘 매수와 매도의 싸움인데 결국은 매수자들이 이기게 되면서 시장 방향성이 위로 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오늘 밤에 미 증시 열리는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 늘 그랬잖아요. 살짝씩 좀 흔들리긴 했어. 변동성이 심하잖아. 무슨 발표 지표나 금리 발표를 앞두고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동결을 생각하고 있었어도 그렇고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어도 그렇고 괜히 하루 이틀 전에 이상한 설레발을 쳤잖아.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며칠 전에 하루 전에 막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 흔들어대고 시장이 난리치고 지랄을 쳐도 어차피 지금은 인하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누구가 어떤 의견이 튀어나오든 간에 나는 이렇게 보고 괜히 어설프게 대응한다 시고 사팔사팔 하다가 털리지 말고 그냥 방향성 보고 계속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별로 오르지 않고 있었고요. 찔끔 오르고 있지, 찔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도 보면은 찔끔 오르고 있는데 비트 오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가 봐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요만큼 찔끔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요 하락 때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보니까 한 요때 와 있거든요. 작년 11월 때는 요만큼 빠졌잖아. 55% 있는 데까지 빠졌잖아요. 그래도 요때 알트가 꽤나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일단 알트가 많이 오르면서 여기까지 빠져주면은 오이야 진짜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들 수도 있겠고요. 도미넌스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명확해지죠. 아직까지 아이고 여기구나, 떨어져야 될 일이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게 보이죠. 왜? 지난 불장 때는 어디였어? 여기잖아. 여기 한참 멀었죠. 2018년 2021년도 언제까지 빠졌어? 이까지 빠졌단 말이야. 그럼 얘들도 최소한 이까지는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어휴, 그래도 아직 멀었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왜? 알트들이 지금 뭐야, 진작에 좀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올라가고 있잖아. 사람들 지치고 그냥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처럼 계속 지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점에서 지난 11월보다 더 빠지면서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최소한 도미너스 48 정도까지 빠져야 뭔가 알트 부장이 그것도 확실히 왔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에 뭐 온다 안 온다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뭐야, 출발선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요때가 깨지면 출발해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난주까지는 현물 ETF 자금이 꽤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렇네요. 이더리움은 계속 지난주에 자금이 순유출이 되면서 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요 나가는 거 다 더해봐도 들어왔는 수에 비하면 아직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역대급으로 많다라고 했지만 들어온 물량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이 뭐 역대급으로 순유출이 됐다고 하지만 빠지는 폭은 요만큼도 안 돼. 그래서 고점 대비 겨우 요만큼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은 강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뭐 알트가 약세니까 코인 시장이 이미 다 끝났네, 죽어가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2017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이때 불장 때도 그렇고 그때의 변동성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강한 모습이에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너무 강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뭐야, 리플까지도 강한 모습이잖아. 예전에 리또속 이래가 뭐 1000원 찍었다가 몇백원 갔다가 2000원 찍었다가 다시 1000원 밑으로 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엎어치고 매치고 했잖아요. 근데 XRP가 계속 3, 4천원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들 3대 뭐 알트들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대빵 최고 알트들이 위에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 이하의 알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 알트, 잡 알트 요런 것들은 기웃거리면서 이제 언제 좀 형님들이 좀 막 달려줘야 우리도 좀 쫓아버리 할 텐데 요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 순서를 대기 타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안 온다는 사람들이야 뭐 끝까지 안 온다고 생각할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알트 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 9월이 힘든 9월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3분의 1이 또 얼추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이 시장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제 금리 결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니까 또 뭐가 나와? 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회복은 힘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레이첼 루카스라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인가봐요. 자, 부진한 고용지표가 연준의 비둘기파적 태도를 이끌어 위험자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재료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선반영했다 이거지. 금리 인하 한다는 걸. 그래서 덜 떨어지고 이미 뭐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과 ETF 자금 유입 정세가 비트코인 상승 동력을 제약하고 있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빈센트 리우라는 사람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뭐 어떤 주식 움직임이 금리를 딱 인하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미리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위축된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를 억누를 수도 있다. 그래서 ETF 유입 확대, 뚜렷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12만 달러는 여전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12만 달러가 어디야? 다시 차트를 한번 쭉 가봅시다. 다들 뭐길래 그 12만 달러를 그렇게 외쳐댔었나? 이렇게 보니까 어디야? 아이고, 12만 달러가 요때 위치입니다. 요때 한번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고, 요때도 한번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가더라도 뚫기가 힘들다 요런 의견이죠. 아까 그 뉴스가 위치상으로 보면 계속 뭐 이렇게 쭉쭉쭉쭉 횡보 박스권 요런 모습이
모습인데 이게 과거에 언제 있었냐 보면은 5월 6월 때 이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고 그보다 더 과거에는 뭐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때는 뭐 올 초만 해도 이 정도 낙폭이 있었는데 이거 12만 달러 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방송도 그렇고 지난 방송도 그렇고 계속 강조드렸는데 아직까지 요 부분을 그래도 사수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요걸 다지기만 잘한다면 어쨌든 12만 달러 넘는 거는 저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차트만 보고 딱 이렇게 분석해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살짝 지켜주는 모습이잖아. 그죠? 과거에는 그래도 여기서 지킨 적이 있어. 그래서 요때는 뚫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뚫었던 걸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요 기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 해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9월이잖아. 테스트할 기간이 많지 않아.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안에 이걸 뭐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뭐 12월에 이래 팍 가려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 여러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월달에 올라가다가 10월달 다시 내려가고 11월달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12월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여기 졸라 애먹이다가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몰라 금리 인하하자마자 냅다 모르겠다 지금부터다 9월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야 좋지. 이건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거고 9월달 그래도 좀 삘삘거리다가 10월 옥토버부터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요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따져보면은 뭐 그러면은 11월달까지 있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다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부터 올라갈지 말지는 그 누구는 알 수 없어. 이건 뭐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저 그냥 바닷가 파도의 흐름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점쳐봤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어쨌든 뭐 9월에 가면 좋고 10월에 갈 수도 있겠고 11월달에 갈 수도 있겠고 안 가면은 결국 12월에 가겠지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2만 달러가 지금 어딘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난주에 사상 최대 1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 요거거든요. 자 근데 요만큼 나갔는데 지난 한 주 들어온 것만큼 이것도 안돼 이 들어온 양을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 설명드렸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빠졌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난리 치느냐. 지금도 이거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빠진 최대 유출이라니까 이더리움 큰일 났다 이제 다 팔아제끼는갑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요만큼이야. 이만큼 들어왔는 데서 요만큼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한다라는 의견은 지금부터 생각보다 없어. 어쨌든 인하는 하는데 시장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뭐라고 했나. 미국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5% 오우씨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8월에 비농업 고용 및 실업률 지표를 고려했을 때는 연준이 이거 9월 기준금리를 0.5%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파월이 FOMC 그때 회의 의사로 공개되고 막 연설하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약하게 찔끔했다가는 또 고용 지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한 방에 묶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 이래서 0.5%를 내려버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당초 예상은 0.25%를 인하하는 거였는데 고용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으니까 더 0.5를 할 수 있을 확률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약간 먼저 설레발을 좀 치는 거죠. 근데 파월이 과연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묶고 더블로 갈까요? 파월이 어떤 인물인데? 좀 조심스러워하는 인물이잖아. 근데 갑자기 0.5? 물론 트럼프가 막 계속 0.5 팍팍 내려도 된다 막 이러면서 압박을 주긴 했지만 글쎄요. 파월 머릿속을 들어갔다 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지금 인하한다는 거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조금 내리느냐 많이 내리느냐 요 차이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덧없는 거 맞추는 게 뭔지 알아요? 금리 얼마큼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리고 환율 맨날 환율 오르냐 내리느냐
요런 거 제일 더덥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자산 팔아서 부동산 매수 시에는 이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상자산 매각 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고 디지털 에셋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뭔 내용이야? 그러면 앞으로 뭐 코인으로 현금화해서 아파트 이런 거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 반드시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그 집 사고 이러면은 이런 거 지금도 하지 않나? 비싼 아파트 살 때 뭐 자금 어디서 나왔는지 다 세무서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네 돈 어디서 벌어서 이 집 샀어? 그러면 코인 대박, 알트 대박, 비트 대박. 어쨌든 자금 출처는 지금까지 하는 거였는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 집 살 때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지금 9월이 지금 3분의 1이 지났단 말이야. 전통적으로 9월은 증시 약세장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연준금리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월 암호화폐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 가격보다는 ETF 등의 자금 흐름이 추세에 더 중요하다. 자, 2번, 계절적 약세로 조정받을 거다. 9월은 아니다. 3번, 박스권을 계속 형성할 것이다. 4번, 금리 인하하면은 그냥 요 기대에서 반등할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4번을 해야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어쨌든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요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고, 계절적 약세 이런 거 뭐 의미 없고요. 그래,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지. 우리도 요 뭐야 기대하지 말고 요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 희망은 뭐다?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요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8월, 9월은 그죠?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은 계속 이더리움 사고 있네요. 자, 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계속 사는 데는 사요. 자, 스트레티지 지난주에 또 샀네. 또 샀어.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살까? 야,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가 바보 둥시 아닌 이상이고 지난주에 또 샀대. 그리고 여러분들 말대로 뭐야 시즌 종료고 불장 끝이고 사이클 이제 안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의견을 하나도 안 들었을까? 안 봤을까? 한 번은 그래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아닥이잖아. 닥치고 그냥 매수잖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아직 사이클 끝이라고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솔라나 쪽으로도 나스닥 상장사 포워드 인더스트리가 모금을 했는데 솔라나 쪽으로 또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트, 이더, 그다음 솔라나로 이제 또 내리사랑을 지금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1.8조 원의 자산을 증식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시세 변동에 따른 그 액면가잖아요. 팔기 전에는 지돈 아니라니까 그러네. 트럼프도 지금 현재 찍혀 있는 게 모르지. 이거 만약에 다 못 팔고 불장 끝나봐, 다시 막 10분의 1 토막 나는 거야 이런 거. 자, 그리고 비트코인 5년 이상 보유자들 대부분 안 팔았다고 합니다.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을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팔았다. 홀딩 기간이 더 늘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뭐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들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이라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물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고래들도 조금씩 팔지 않겠나.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가장 큰 민물이 들어올 때 그때를 기다린다고 봐야지. 아무튼 이 9월 달은 지금 3분의 1이 지났고 이번 주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도 금리 동결일지 인하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발표는 될 거고, 그 발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따라 남은 9월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이냐는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50bp 인하면 의외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50bp를 인하해버리면 파월이 만약에 처음에 시장은 우와 좋아할 수도 있겠지. 왜? 투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 갑자기 잠깐 우리 이렇게 좋아만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왜? 아니 그냥 그 파월이 0.25만 내려도 됐을 텐데 왜 50을 내렸을까? 지금 뭔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고용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고용이 심각하면 어떻게 돼? 바로 경기 침체. 또 이 단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경기 침체. 아씨 또 난리 나는 거야. 고용지표 난리 나고 뭐 실업률 올라가고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 막 안 좋게 나오고 막 아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거. 경기 침체야 지금. 금리 내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시장은 바로 돌변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중에 있죠. 분명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50bp가 내렸어. 만약입니다. 만약에 50bp가 내렸는데 시장이 좋아졌다가 다시 이씨 큰일 난 거 아니야? 내려갔다가도 결국 고용지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 좀 지나면 또 올라가. 그렇죠. 그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다시 침체 온다라고 겁먹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 고용지표가 정상이냐? 아니네 우리가 너무 걱정했네. 그럼 시장은 다시 올라가는 거지.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연말에 마운트 곡수. 근데 이제 마운트 곡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잊혀지지 않았나요? 마운트 곡수 물량은 이미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야지. 아니 블랙록에서만 지금 70만 개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그 스트래티지에서만 지금 60만 개 가까이 이게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꼴랑 마운트 곡수 15만 개 물량은 무서워하겠어요. 이거 이미 옛날에 다 없어졌어. 지우개로 그냥 살짝 지워버리세요. 마운트 곡수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야 이제. 그렇죠. 마운트 곡수는 이미 추억이 돼버렸는데 뭐 그때 돼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 마운트 곡수가 마운트 스트래티지로 또 바뀌어가. 아유 안돼 벌써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죠. 입을 닥칩시다. 자 그래서 뉴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그리고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